아이돌들 서양 사람들의 체구 비슷한 그 울림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메인이다, 뭔가 주인공, 딱 자기 목소리, 진짜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목이 아픕니다. 이렇게 가다가. 강혜원 씨가 일단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이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생글생글 잘 웃으시지만 그 모습 자체에서 이미 내면이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 단단한 사람이구나 티가 많이 났어요. 딱 이렇게 뭔가 표정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미 딱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는 내공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무대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체구는 작은데 소리를 구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과감한 편이에요. 소리 훈련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소리를 위아래, 앞뒤 이렇게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잘 과감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서도 믹스해서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 잘 활용해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불러야지 결국에 자기가 편하거든요. 이런 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삑사리가 난다거나 뭐 의도치 않게 또 움직여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게 그분이 가진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도 좀 걸걸한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기가 새고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실제로 이게 그냥 소리 자체가 걸걸한 것보다 새고 있어서 걸걸한 톤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없이 새고 있는 이 상태를 좀 더 의식해서 연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요리조리 맛있게 소리를 요리해내는 요리사처럼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비 씨는 공간을 되게 작게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또 어떻게 작게 쓰냐면 세로로 이렇게 작게 쓰는 게 아니라 가로로 되게 작게 쓰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내는 그 개성적인 소리가 나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좀 더 발음을 만드는 구간을 확장하면서 소리를 쓰면은 좀 더 시원한 느낌이 생길 텐데 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비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서 왜 저렇게 좀 시원한 감이 없지? 라고 생각만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이에요. 입을 또 많이 안 움직이면서도 가로로 되게 입안 공간을 좁게 쓰는 그 습관이 있으셔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하게 생기셨고, 그리고 굉장히 길쭉한 그 외형적인 모습이 그 카메라에 참 어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참가자인데요. 중간에 이제 노래를 하다가 가차 이렇게 할 때 그 톤이 사실은 본인 톤이거든요. 근데 노래할 때는 발성 포지션이 약간 낮게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낮게 잡아서 소리를 쓰는 편인데 그게 본인의 더 좋은 음색을 좀 되려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색이 꼭 나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자기 음색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중음에서 특히 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중음이나 고음역대에서 좀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들립니다. 자기가 의도한 탁성이 아니라 그냥 그 음역에서 탁성이 나와버려요. 그래도 이제 실력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커버가 되는데, 다만 이제 진짜 본인 톤으로 톤 교정을 해서 좀 더 야들야들 부르는 게 그 분이 가진 아이덴티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톤 교정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거나 트레이닝을 받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김사은 씨가 되려 별사랑 씨와는 다르게 원래 낮은 톤이 자기 톤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목소리보다 대부분 낮은 톤을 쓰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걸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걸걸한 게 그냥 걸걸한 게 아니라
바람이 새는 걸거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자기 목소리, 진짜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목이 아픕니다. 이렇게 가다가 김사은 씨가 이렇게 묵직하게 내는 톤은 또 김사은 씨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맞기 때문에 그런 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합창에서 보면 다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묵직한 톤이 메인 멜로디를 거의 하지 않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하지 않아요. 그냥 몇 마디 짧게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낮은 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은은한 맛과 묵직한 맛이 있는 반면 더불어서 뭔가 확 메인이다. 뭔가 주인공 딱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느낌이 좀 낮은 톤을 구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붙어요. 그런 이미지가 잘 안 붙고 그래서 좀 퍼포먼스에서 확 그 에너지를 임팩트를 줬나 본데 뽀뽀 쪽 이거 있잖아요. 남편분이랑 나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포함해서 지금 벌써 시즌 3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점점 퍼포먼스가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다리를 비추는 샷도 노골적으로 뭔가 이성적인 어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느꼈었고, 그래서 낮은 톤만의 은은한 분위기는 있지만 중음과 고음까지 좀 화려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임서원 양과 김태연 양의 무대였었는데요. 임서원 양은 정말 발음이 좋아요. 그리고 발음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딜리버리가 좋다라고 해요. 전달시키는 것까지도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연기자를 해도 될 끼와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대 매너가 성인들 혹은 프로라고 불리는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준 높게 거의 완성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노래에서는 고음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비강 고정 테크닉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음을 내는 방식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에서 너는 내 남자 이런 부분, 사랑이라는 발음을 할 때도 그렇고 잘 들어보시면 아 발음을 어로 많이 변형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원래 노래할 때 아 발음을 어로 살짝 만들어서 소리를 내면 통소리를 내기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울 때도 아라는 발음을 살짝 어로 변형을 시켜요. 근데 이제 서원 양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도드라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게 한다든지 빈도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라는 발음을 조금은 더 선명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이 다만 좀 도드라져서 얘기를 드렸고요. 김태연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곡을 선곡을 했어요. 열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말 있잖아요. 영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영끌에서 부동산 산다 할 때 이 영끌. 태연 양은 열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영끌을 하는 스타일인데 동공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입만 열어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콧구멍도 열어서 소리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원래 흥분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콧구멍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런 순간적인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성인들한테서는 그 모습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면 성인들은 그 배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는 연기할 때 콧구멍 안 벌렁거리려고 엄청 신경 쓰면서 연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주얼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인들은 남 앞에서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안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이걸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이성적인 생각이 먼저 탁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연기에 미친 듯이 몰입해서 할 때는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완전 빠져서 할 때는 보면은 막 울 때도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 거린다든지 재미있는 막 놀라는 표정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콧구멍을
콧구멍을 벌렁거린다든지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래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돌들 마지막에 엔딩 요정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춤 다 추고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가 자기를 비출 때 콧구멍 벌렁거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래할 때 종종 콧구멍이 많이 벌렁벌렁 거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태연 양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콧구멍을 열어서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왜 그렇냐 했을 때 확장시키면 소리가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노래에 치중을 해서 몸을 쓰면서 노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콧구멍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옛날 방식이기도 해요. 특히 성악에서 콧구멍을 열어서 노래를 해라라는 말을 하는 옛날 교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당시에 한 30년도 더 전에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는데 외국인들이랑 코 사이즈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몸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외국 선생님들이 너는 다 작아. 그러니까 뭔가 다 열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좀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노래할 때 실제로 막 콧구멍을 이따만게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해요. 서양 사람들의 체구 비슷한 그 울림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왜곡된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어린아이들인데도 콧구멍을 열어서 계속 노래를 하는 친구들이 성악하는 애들 중에서는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고 다닐 당시에도 콧구멍을 열어서 하는 애들이 성악하는 애들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됐어요. 그럼 다른 학교에도 몇 명 있고 이러면은 그때 당시까지는 그런 그 교수법들이 조금 떠돌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정말 얼굴 가리고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요만큼 들어오잖아요. 얼굴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콧구멍을 계속 열고 노래를 하다 보면 코 안이 잘 보인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몸을 써서 테크닉을 써서 소리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안 해도 소리를 확장시키는 법을 터득해서 소리를 내는데 자기 혼자서 그걸 확장되는 소리를 내려고 콧구멍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자기만의 좀 플러스를 시키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이 태연 친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냈을 때 다 소리가 뻥뻥 열린 소리가 날 텐데 그럼 굳이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나만 너무 이렇게 부르는구나를 고민해 보면서 이런 외적인 모양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오디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연습을 하고 이러면 훨씬 앞으로의 행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